네,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 도착해 G7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취임 12일 만에 다자 외교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예, 미국, 일본 정상이 모두 회의에 참석한 만큼 한미, 한일 회담 성사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 캘거리 국제공항에 도착해서 환영 인사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지난해 말에 비상계엄이 있고 나서 중단됐던 우리 외교가 재개되는 그런 자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번 외교 일정에서 어떤 점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상 외교가 복원됐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은 민주 한국이 다시 돌아왔다. 뭐 굳이 이제 영어로 한다면 Democratic Korea is back이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요국들하고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습니까? 양자회담도 하고 다자회담도 할 텐데 예. 그런 회담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 성과 이런 것들을 좀 거두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G7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외교 데뷔 무대에 되는 셈인데요. 이 대통령 각국 정상들 앞에서 직접 연설할 계획도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망 또 인공지능 연계 주제에 대해서 연설할 예정인데 연설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G7 회의에서 이번에 이제 제시한 것은 크게 그 의제가 세 개예요. 첫 번째 의제는 주로 이제 안보와 관련된 거고, 두 번째 의제가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건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아마 두 번째 세션, 소위 말하는 에너지 안보 구축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해서 아마 여기에서 두 번에 걸쳐서 아마 발표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거고, 두 번째는 아마 인공지능 AI와 에너지를 연계한 이 이제 두 번에 걸친 발언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과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위한 어떤 한국의 비전 이런 것을 제시하고 또 하나는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아마 설명하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 대통령 첫날 일정으로 G7 회원국이 아닌 다른 초청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이제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만남 여부도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정부에서도 전쟁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무기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요청이 이루어질지 어떤 양상을 보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우선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는 것 자체가 우리 전 세계에 이제 주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께서 이제 그 전에 발언한 것들을 보면 남의 전쟁이 왜 끼어드느냐, 낄 필요가 없다 이런 발언들을 한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좀 러시아에 치우친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은 소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만일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한국이 국제 질서의 유지의 책임자로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행동을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자체가 이제 의미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조금 우리한테 더 많은 이제 군사적 지원을 아마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지난 정부에서 일관되게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던 것이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혹시 만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래도 가장 주목되는 건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이 성사될지 여부인 것 같은데요. 기내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상황이 안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가 되게 된다면 관세 관련해서 중심적으로 이야기가 나눠질 것이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 서로 네. 처음 만나는 거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또 공백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관세 문제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한미 동맹과 관련된 주한미군 또 방위비 분담금 이런 것과 관련된 얘기도 있을 거고. 예. 사실상 이제 너무 관세 문제만 집중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또 굉장히 수세적인 입장이 또 취해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또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선업 협력이라든지 또 뭐 미국도 이제 전 세계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하는데 여기 이제 막 나가려고 하는데 한국과 이제 협력하면 그게 최고거든요. 예. 한국이 이제 이쪽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선 분야 협력이라든지 원자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IT 분야에 서로 협력할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뭐 논의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요. 그런 이제 그래도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아마 관세 분야가 되겠지요.
그래서 예. 관세 분야가 이번에 뭘 회담을 통해 가지고 딱 이렇게 떨어져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 아마 크게 말씀을 아마 하시게 될 텐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줄라이 패키지 이게 원래 하도록 돼 있으니까 줄라이 패키지대로 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미국도 이익이 되고 우리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관세 협상이 이루어져 갔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의 원칙적인 발언들을 서로 주고받으면 그 자체가 굉장히 성공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네. 예. 자, 어쨌든 말씀해주신 대로 주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음. 근데 평소에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중시하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좀 대화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뭐 일찍 이제 4년 동안 봐왔고 다시 이제 기가 시작이 돼서 보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아주 거침없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래의 달인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래를 굉장히 이제 중시하기인데 그 거래를 중시할 때 자기가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거래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한테 높은 조건을 제시를 해가지고 점점 이것을 깎아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성과를 달성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전반적인 협상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뭐 이에 못지않게 아마 성과를 중시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케미가 좀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좀 직설적인 합법을 중시하거든요. 빙빙비 둘러살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도 뭐 비교적 직설적인 화법을 중시하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상대방을 설득하고 변호사 출신답게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의 스타일이 좀 맞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요. 또 하나 이제 케미가 맞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총기에 뭐 이렇게 피섭당할 뻔했잖아요. 그런 게 있지만 또 이재명 대통령 그 비슷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감대도 지난번 서로 전화를 주고받을 때도 이 얘기들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괜찮은 케미를 이룰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입장에서 두 사람의 회담을 저는 바라보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한미뿐만이 아니라 일본과의 이 정상회담 성사 여부도 또 주목이 되는데요. 이시바 일본 총리와도 풀어야 할 현안들 많습니다. 먼저 한미의 안보 협력도 그렇고 과거사 문제도 또 덮고 갈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일본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나아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거는 이제 대통령께서 외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원칙을 대통령이 심사를 통해서 밝혔잖아요. 예. 그래서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주변국을 관리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시바 총리하고는 전화도 통했고 그 전화를 통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이번에 혹시 만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설정하고 싶은 것은 역시 실용적인 관점에서 아마 접근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 문제하고 안보 문제를 뒤섞어 놓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한 적이 있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역사와 안보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게다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일이 국교를 수립한 것이 60주년이 되는 예. 해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엊그제 그 우리 주한 일본 대사관 측에서 60주년 기념해서 리셉션 할 때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을 안 했지만 영상을 보냈잖아요. 그 영상 메시지에서 한일이 미래를 향해서 함께 손잡고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게다가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하신 발언 중에 이런 발언도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합의하고 약속한 것을 그렇게 깨기보다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일 관계는 정말 실용적인 관점에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역사와 안보를 분리해 나가면서 대응하고 또 협력하고 발전시켜 나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혹시 이시바 총리하고 만나면은 이런 차원에서 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동발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어서 G7 이번 회담에서 현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일단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그 생방송의 그 스튜디오가 무너지는 모습이 담길 정도로 네네. 계속해서
공격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상황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벌써 뭐 나흘째죠.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을 공격한 것은 처음에는 나탄즈,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핵 이렇게 그 무기 개발과 관련된 관련 시설에 대해서 공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요 지휘관들을, 그리고 이제 여기 핵과학자들을 이제 죽이는 그런 데다가 초점을 맞췄고요. 예. 두 번째 공습은 통해서는 주로 이제 군사 기지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공격에 대해서는 주로 이 에너지 인프라와 관련된 시설에 공격을 했고, 지금 네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란 국영 방송이라든지 또는 주요한 국가의 기본 자산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공격을 해 나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예. 보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이란은 이란대로 지금 계속해서 텔아비브를 통해 가지고 텔아비브를 향해서 또 다른 도시 지역들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공격과 재공격, 그러니까 보복 공격이 이제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세는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뭐 70대 30 정도로 전세는 기울지 않았는가라고 보고요. 이란의 외무부 장관의 발언을 우리는 좀 유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최초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란을 공격했을 때 이란 외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비례적 대응을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만큼 공격했으니까 우리도 이만큼만 보복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두 번째 이란의 외무부 장관이 이렇게 발표한 것은 너희들이 공격을 멈추면 우리도 공격을 멈추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미국을 통해서 휴전 협상을 하고 싶다는 그런 뜻을 내비쳤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전세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란이 오히려 휴전을 구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이것이 이제 이번에 이 G7 정상회담에서도 논의가 될 것이고, 또 휴전을 이렇게 촉구하게 되면 이란은 마지 못해서 이런 휴전 회담에 응할 가능성도 있고,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또는 그 핵 협상과 관련된 것들이 재개될 가능성도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도 주목되고 있는데, 트럼프 네. 대통령이 이란이 대화에 빨리 나서야 한다면서 조금 협상 테이블에 나와라라고 압박을 하고 그렇죠. 나섰습니다. 또 보니까 이란이 아랍권 중재국을 통해서 휴전 의사를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도 나타났다라고 밝혀지고 있는데, 중재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네, 전반적으로 지금 이란이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냥 이란 스스로가 이렇게 협상에 나서기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협상을 계속 촉구하고 그러면은 마지못해서 그냥 나서는 형태, 그런 모습을 취하면서 이런 나서지 않겠는가, 그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이제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이란을 주저앉히겠다는 생각을 더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공습이 이제 하루 이틀 더 계속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G7 그리고 뭐 러시아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대통령한테, 이스라엘 총리한테 계속해서 이제 이것을 멈추라고 그렇게 이제 압박을 가하고 그러면은 아마 이스라엘 총리도 여기에 대해서 뭐 부응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협상의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내에 휴전 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예. 지금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G7 정상회의에서 확전 자제 촉구 성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보일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자신은 이제 여기에 전쟁에 전혀 관여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이스라엘이 이란에 공격을 했을 때 하루 이틀 전에 이미 중동 지역에 있는 전 미국 대사관과 직원 그리고 그 가족들한테 필수 요원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철수하라고 이미 지시를 했거든요. 예. 그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공습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마 그 뒤에도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한 발언들을 우리가 보면은 이게 뭐 때로는 협상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싸울 때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멀리 가지는 않을 것이다. 곧 이란과 이스라엘이 협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발언이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이제 G7을 통해 가지고 이런 공동 성명이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예. 여기에 대해서 회담을 촉구하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 휴전 협상이 곧 뭐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 G7 정상회의 또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 관련된 상황들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